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계속 날씨가 흐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비가 오지 않고요. 그래도 좀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는데 조금 뭐 내일부터인가요? 내일부터는 좀 화창한 나날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인가 하면은요, 썸네일처럼 같이 타이틀하고 같은 건데요. 일본의 출생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도 신생아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고 일본하고 거의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인가요? 에서 공부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출생률이 가장 적고 참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도 또한 올해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그럭에 의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출생률, 학계 출산율은 출생아 수는 2025년도에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2025년 일본 전체 출생아가 외국인을 포함해서요 약 70만 명. 그러니까 외국인이 빠지다 보면은 뭐 한 68만 이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2만 명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일본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70만 명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약 2.1% 감소하며 10년 연속 사상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고가 아니고 최저입니다. 이게 가장 그 문제입니다. 네, 일본임은 따지면은 2024년 이미 68만 6,061명으로 70만 명 선이 붕괴됐고 2025년에는 66만 67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계 출산율도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15명,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정에 1.15명이라고 이미 과거 최저치를 찍었고요. 2025년도에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갈수록 더 낮아진다고 그래요. 일본 출생률이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주요 원인, 이유로서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결혼 자체가 급감하고 늦어지고 있다고 해요. 연간 결혼 건수가 1970년대 정점에 절반도 안 되는 50만 명 안팎으로 떨어졌다. 그게 첫 번째가 결혼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혼인 출산 비율이 매우 낮아서 거의 2% 미만, 결혼이 출면 출생아도 직격탄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평균 초혼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남성이 31세, 여성이 29.7세, 뭐 29.7이면 한 30세 정도 됐네요. 이 30대 미혼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 두 번째로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거나 한 명만 낳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혼을 해도요. 그리고 아이 한 명 가정이 늘고 무자녀 부부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결혼을 해도 한 명밖에 낳지 않는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뭐 한 수입에 경제적인 측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근데 과거에는 결혼하면 평균 2명 이상 낳았지만은 지금은 완전 출생아 수가 1.9명대까지 떨어지고, 또 세 번째로 경제적인 생활이 불안하다. 육아 부담, 또 장기적인 임금 정체, 비정규직 증가, 높은 주거비가 교육비, 또 인플레이션 속에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아이를 낳았을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또 일본 가족 양립이 여전히 어렵고 특히 여성에게 육아 가사 부담이 집중하는 구조. 네 번째 이유로서는 장시간 노동 문화, 일하는 방식의 문제. 뭐 저도 그렇지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엄청 깁니다. 과로 문화, 육아 휴직, 그 복귀가 어렵다. 젊은 세대가 결혼, 출산, 인생의 리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원인으로는요, 인구 구조 자체의 악순환. 이미 젊은 층 출산 가능 연령대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서 아무리 출산율을 유지돼도 절대 출생아 수가 줄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이후 저출산이 누적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중입니다. 근데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에 약 3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저출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돈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가치관, 경제 불안, 또한 노동 문화 변화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일본은 결혼 출산에 대해서 사회적인 경제적 장벽을 동시에 낮추지 않으면 이 추세가 쉽게 꺾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회사에 다녀도 월급이 별로 올라가지 않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집을 사는 집값 상승, 지금 저번에 콘텐츠에도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만은 집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참 커다란 문제로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집값이 비싸고 월급이 안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선진국이다 되다 보면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집도 사고 아이들도 키우고 교육비도 되고 또 병원도 많이 가게 되죠.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부부가 병원도 많이 가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연휴 때가 되면은 또 어디서 놀러 가기도 하고 싶고 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근데 경제적인 것으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점점 더 악순환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습니까? 자, 한국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일본보다 출생률이 지금 적는데 좀 같은 옆나라서 그런지 참 일본과 한국에 참 이게 커다란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더 극단적이고 빠르게 악화된 측면이 두드러집니다. 네. 2025년 기준으로 최신 데이터를 보면은요, 한국은 최근 2년 연속해서 반등 조짐을 보이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일본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보다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아기 낳는 확률은. 그러나 일본보다 토탈로 종합적으로 볼 때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고, 일본은 계속 올라가지 않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보다 조금 한 명 1.1명이니까 우리나라 뭐 0.75명인가요? 그래야 되니까 일본은 한국보다 조금 낮다고는 수치적으로는 낮습니다만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 왠지 모르게 정부의 대책들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기를 낳는 것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네. 근데 2025년 최신 수치를 비교하면은 학계 출산율이 0.80명입니다. 네. 4년 만에 0.8명대에 회복했다고요. 한 사람이 안 되네요. 0.8명이면 아직 한 사람이 안 되죠. 근데 출생아 수가 약 25만 4,500명, 전년 대비해서 6.8%, 1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겠습니다. 한국은 올라갑니다. 네. 2년 연속 반등, 2024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후에 혼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인을 해야 아기도 낳죠. 네, 근데 일본은 혼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없으니까. 30대의 큰 에코붐 세대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학계 출산율이 약 1.15명입니다. 우리 한국은 0.8명에 대해서 일본은 1.15명이니까 한국도 조금 낮습니다. 네. 그러나 최저를 갱신하고 있고, 출생아 수가 약 70만
5,809명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2.1%, 10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만 보면은 67만 명에 있습니다만 한국 출산율은 일본보다 여전히 0.3이나 0.4명 정도가 낮지만 세금 반등 속도는 한국이 앞서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출생아 규모는 인구 차이 때문에 일본인이 2.7배, 3배 이상이 됩니다. 네.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앞서고 있지만은 한국은 반등하는 것으로 출생아가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출생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뭐 좋은, 지금은 일본보다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올라가는 추세고 일본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조금 안심감이 있다고 그래야 맞는가요? 물론 그 일본보다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국민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 회사를 다녀도 정규직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는 월급도 조금 낮다. 그리고 지금 일을 해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대세가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기를 낳는 것을 꺼려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기 문제뿐만 아니죠. 살아가는 데는 부인 무슨 탄저비라 그래서 생일날 같은 데는 케이크도 사와야 되고 또 몸이 아프면 서로 갖고 병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건강하면은 휴일이 되면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술도 마시고 싶고, 또한 부부끼리 어디 가까운 곳에 멀리는 못 갈지언정 가까운 곳에 일본의 여기저기 있는 온천이라던가 뭐 여기는 히가에리 온천이라고 그래갖고요, 당일치기 온천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럼 그 온천만 간다면 왜 목욕을 이렇게 좋아하느냐 하기 그런 생각이 들기 쉽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온천에 가면 몸을 물론 덮이고 몸도 닦는 이런 상쾌한 기분도 있지만 거기에 그 지방의 특산물, 그 지방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먹고 즐기면서 또한 온천이 있는 곳은 자연이 참 좋죠. 뭐 여름이면 숲이 우거지고 산새들이 울고 그러면 참 상쾌한 그런 주말이 됩니다. 근데 일본은 그런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가도, 그러나 하루에 쓰는 비용이 한 10,000원 정도 둘이서 뭐 전부해도 10,000원 들을까 안 들을까 그래요. 만행이죠. 많이 들을까 안 들을까 그 정도이니까 뭐 휘발유 값 합치면 10,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놀기도 쉽고 뭐 이런데, 이렇게 이럭저럭 다 뛰게 되면은 한 명 나와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2명 나면은 그게 참 문제가 되죠. 예. 아기의 2명의 아기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층이 결혼도 늦어지고 결혼도 잘 안 하고, 이게 한 거의 평균적으로 31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1세 돼야 결혼하고, 그러나 또 미혼이 결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커다란 문제. 그것들은 커다란 원인은 경제적인 원인이다. 예. 월급을 많이 올려야 돼야 국방도 튼튼히 지켜지고, 또한 가정도 지켜지고, 또한 나라도 지켜지고, 그리고 사회도 또 많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세를 많이 내야 또 연금도 지탱이 되고 하는데, 이것들을 전부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금. 그래서 이 큰 문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일본은 하락세를 지금 내려가고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조금 낮지만은 반등해서 올라가는 추세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자,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